안녕하세요. 삼명교육원 자원봉사 담당 김민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다시금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 거주인들은 원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알기, 그리고 장애의 이해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슬기로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4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이해를 돕고 향후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2년 삼명교육원 온라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의 원칙으로는 첫째, 처리 목적의 명확화와 최소 수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정확성과 안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책임을 준수하여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로는 수집 및 이용, 제공, 관리 및 보관, 파기 이 4가지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친근하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이 끝난 후 자필로 적어주시던 활동 기록지입니다. 이 밖에도 안부 문자 발송과 소식지 연합장 발송 등 필요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 및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단 당사자의 폐기 요구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실적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동의서를 꼼꼼히 살피고 사용하는 목적과 이용기간 등 꼭 필요한 정보에만 확인 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제공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나의 개인정보 보호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들 중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나 일할 수 있는 노동권, 정치권, 거주권, 문화권 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누구나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누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 요즘 인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차별인데요.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르다는 이유로 대우를 달리하며 편견이나 나이, 피부, 종교, 장애, 성별 등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들 혐오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시로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하는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쓰는 표현이 차별 또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무심코 일어난 차별 경험이나
또한 차별에 의한 피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면 모두가 평등한 인권은 곧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의 이해입니다.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들의 다소 차별적일 수 있는 인식 때문에 장애인들은 쉽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다들 최근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장애가 있는 형제를 부모 대신 책임져야 하는 비장애 형제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도 행복해질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영옥과 정준의 이야기였는데요. 육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영옥에게 종일 전화와 문자가 오고 비밀이 많아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갖가지 소문이 따라다니지만 이러한 영옥의 행동의 원인은 바로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쌍둥이 언니 영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주는 영옥이 꼭꼭 숨겨온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딘가 다른 영희의 모습을 보고 정준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 정준에게 영옥은 쌍둥이 언니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모르면 검색해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를 보고 놀란 건 정준만이 아닌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껴왔을 익숙하지만 낯설고 아픈 시선. 영옥과 영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줄곧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정주는 아까 하지 못한 소개를 다시 하며 만회해보려 했지만 영옥은 평생 책임져야 할 언니가 장애인이란 걸 정준이 알면 떠날까봐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정주는 아까 영희를 보고 놀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장애를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정준이 조금 달라 보이는 영희를 보고 멈칫하는 그 순간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당황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준의 말처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치만 이제는 매일 만나면서 익숙함을 넘어 함께 수다도 떠는 친구가 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면 장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장애의 근본적인 편견과 특성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듯 한다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 교육 후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본 결과 중증 장애인을 대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시간에는 특정 장애인을 마주할 때의 에티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여육원에서도 제일 많이들 계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의사소통 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반복해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연령에 맞는 존칭어를 사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말은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화해 주세요. 자폐성 장애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예민하고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흥분한 모습을 보일 시에는 성급하게 막는다면 오히려 더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고 돌발 행동 유형과 대처 요령을 미리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보조기기는 지체장애인의 신체 일부와도 같기 때문에 보조기기는 꼭 장애인 옆에 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만지거나 옮기지 말아주세요. 또 돕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보며 편의시설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또박또박 정확한 입모양과 발음으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또한 중요한 정보는 글로 알려주며 확실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시각장애인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눈을 보고 대화해주세요. 두 번째로, 함께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면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제대로 안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의 옷자락을 끌거나 어깨를 잡지 않고 나의 팔을 잡을 수 있게 내가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내밀어주며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오른쪽에서 세 발자국과 같은 확실한 표현이 좋습니다.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문장을 천천히 말해주세요.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땐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주며 액체류를 마실 땐 빨대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빨대가 필요한지 물어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뇌전증 장애, 즉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올바른 표현은 뇌전증이며 뇌전증 장애인과 함께할 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갑작스러운 경련, 발작 시 주변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장애 유형마다 에티켓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도움이 다르므로 항상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슬기로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수칙입니다. 첫째, 기본 방역수칙 및 개인위생관리에 준수해 주세요. 손 씻고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활동 중 서로 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체온 체크 및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활동 보름이 중단하며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증상 발현 혹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의논하여 봉사활동 일정 조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 기간은 감염 취약시설 및 고위험시설로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기존 봉사활동 일정이 제한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안내 중이니 문의사항은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 장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실 관내와 외부로 분류되며 접근성을 기준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활동이 분류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갑작스런 보류나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상황 속에 개인 방역수칙 및 활동수칙을 함께 잘 지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자님의 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에는 선명요역으로 연락 바랍니다. 봉사실적 등록과 인증을 할 수 있는 VMS 시스템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해 주세요. 가입과 동시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그 외 문의사항은 053-86-3070 선명요역원 자원봉사 담당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선명교육원 온라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기관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며 완벽한 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이 끝난 후에는 게시된 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 작성 및 제출에 꼭 참여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만나뵐 날까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교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 감사드립니다.